1942년 봄을 지나면서 일본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이미 접수했고 필리핀에서 미군을 바탄반도에 몰아놓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었으며 중부태평양에서의 방어선도 어느 정도 확고히 했습니다. 이제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 쪽만 막으면 일본의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되는 것인데요. 이쪽을 막으면 동시에 연합국의 일원인 호주를 견제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주를 그대로 놔뒀다가 시간이 지나고 미국이 여기에 대규모 기지라도 건설하게 된다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B-17 폭격기가 호주 북부에서 이륙한다면 폭탄을 장착하고도 항속거리가 3,000km가 넘기 때문에 일본 해군 함대의 주요 기지인 트루크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호주를 점령 못한다면 반드시 고립이라도 시켜야 했고 이를 위해 포트 모레스비 등 남태평양의 여러 지역을 공략하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포트 모레스비가 있는 뉴기니와 라바울이 위치한 뉴 브리튼 섬을 서쪽에 두고 동남쪽으로 뻗어있는 섬들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솔로몬 제도입니다. 여기서도 뉴기니 방어전과 거의 같은 기간에 미군과 일본군의 혈전이 치러지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 있는 과달카날 섬이고 그 이전에 일본군은 에모 작전의 일환으로 과달카날 바로 위에 있는 툴라기 섬을 침공합니다. 이 작전도 호주를 미국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에모 작전의 일환이었는데요. 툴라기 섬은 이때 당시 영국 솔로몬 제도 보호령의 수도였습니다. 1942년 5월 2일 툴라기에 상륙하려는 일본군과 호위 함대가 솔로몬 제도에 있는 해안 감시병에 의해 목격됩니다. 다음날인 5월 3일 오후 5시 항공모함 요크타운과 태스크포스 17을 지휘하던 플래처 제독에게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당시 요크타운은 과달카날에서 약 160km 남쪽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플래처 제독은 툴라기 상륙 일본군을 함재기로 공격할 것을 명령하고 다음날 오전 7시 돈틀리스 폭격기와 데버스테이터 뇌격기들이 요크타운을 이함합니다. 이 함재기들은 일본 구축함 한 척 격침 이외에는 일본군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일본군은 예정대로 툴라기 섬을 장악하게 됩니다.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쇼카쿠는 자매함인 즈이카쿠와 함께 2차 대전 때 일본이 운용한 쇼카쿠급 항공모함 두 척 중 하나입니다. 한자 이름을 보면 날 상자에 학학자를 써서 상학이고요. 1939년 6월 1일 진수되었고 1941년 8월 8일 일본 해군에 취역했습니다. 선배 항공모함인 히이루나 소류보다 더 강화된 장갑으로 약 1만 톤 정도 더 무거웠고 예비기 12대를 포함해 총 84대의 항공기 탑재가 가능했으며 히이루나 소류보다 1만 톤가량 더 무거웠으나 속도는 거의 비슷한 시속 64km 정도였습니다. 쇼카쿠의 자매함인 즈이카쿠는 쇼카쿠보다 조금씩 늦은 1939년 11월 27일에 진수되었고 1941년 9월 25일에 취역했습니다. 즈이카쿠도 쇼카쿠와 같이 학학자를 써서 상서로운 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에 진주만을 공격할 때 6척의 항공모함을 동원했는데요. 즈이카쿠와 쇼카쿠도 아카기, 카가, 히류, 소리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즈이카쿠와 쇼카쿠는 1941년 9월 1일에 제5항공전대로 새로 편성되었고 제5항공전대 사령관은 킹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하라 주이치 소장이 맡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에모 작전의 항모부대 사령관은 타카기 타케오 해군 중장이 맡았지만 항공모함 경험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작전은 하라 소장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5월 4일 아침 요크타운에서 함재기들이 툴라기를 공습하기 위해 발진했을 때 요크타운의 위치가 과달카날 남쪽 약 160km, 대략 이쯤이었다면 쇼카쿠, 즈이카쿠로 이루어진 일본 항공모함 전대는 툴라기 북쪽
약 650km쯤에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양쪽 항공모함 부대는 서로가 어디쯤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툴라기 상륙부대의 공격을 마친 요크타운은 5월 5일 오전 8시경에 과달카날 남쪽 약 600km 지점에서 렉싱턴과 합류합니다. 같은 시각 일본 항모부대는 툴라기 상륙부대에 대한 공격 소식을 듣고 미국 항공모함들이 솔로몬 제도 동쪽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공격하기 위해 동쪽으로 계속 항진해서 지도에 보여진 위치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오전에 일본 수상정찰기 한 대가 요크타운 근처에서 피격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무전을 치기 전에 떨어졌지만 항공기가 기지로 귀환하지 않자 유일한 가능성이 항모 함재기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결론지은 일본은 미국 항공모함의 위치를 솔로몬 제도 남쪽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가까워오자 플래셔 제독은 미군 항모부대를 태스크포스 17로 전부 흡수해서 재편성했습니다. 5월 5일과 5월 6일 아침까지 걸쳐 미국 항공모함 부대는 일본 항모부대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미국 측은 일본 항공모함 부대가 포트 모레스비 상륙을 지원하기 위해 뉴기니와 가까운 북앤빌 섬 쪽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태스크포스 17은 일본 항모들을 찾기 위한 정찰기도 북서쪽 방향으로만 보내서 솔로몬 제도 동쪽에 위치했던 일본 항모부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이 사이 뉴기니 쪽으로 방향을 틀어 항진해서 5월 6일 이른 아침에는 과달카날 서쪽 바다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이때 양쪽 부대는 전부 5월 7일에 전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상대 항모부대의 위치를 파악한 것은 일본 측이었습니다. 1942년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일본 정찰기는 미군 항공모함 부대가 툴라기 섬 남서쪽 약 650km에 위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때 일본 항공모함 부대는 미국 항공모함 부대의 약 560km 북쪽에 있었는데요. 이때 마침 일본 항모부대가 재급유 중이었고 함재기 공격 범위의 한계였던 데다가 미 항모부대 상공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 5월 6일 당일에 공격하지는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대신 항모 두 척에 구축함 두 척을 붙여 미 항모부대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서 5월 7일 날이 밝으면 바로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5월 6일 저녁이 돼서 미국 항공모함 부대는 서쪽으로 항진을 계속했는데요. 이때 서로 어디 있는지 모르던 양측의 거리는 130k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5월 6일 저녁 8시 재급유를 마친 일본 나머지 함대가 남쪽으로 향했고 항모 두 척도 나머지 함대와 합류하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5월 6일이 저뭅니다. 이제 다음날 결전을 피할 수 없게 된 미국과 일본의 항모부대 이야기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